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아까 1부에서 보니까 가죽 잠바가 멋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나이가 80이 되고 할머니가 다 돼도 이쁘다 하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저도 여자니까 멋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죽 잠바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노란색은 어떻습니까? 국가 모독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국가 모독죄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침으로써 성립되는 죄라 했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보고 이건 국가 모독죄감이다. 국민이 국가 모독죄로 대통령을 걸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이 법정을 찾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모독죄는 75년에 형법에 삽입했다가 88년에 이 폐지된 법이랍니다. 근데 이 조항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외환, 돈, foreign currency 외환이 아니고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거기에 그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하에 넣어놨습니다. 형법 104조 2항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이 내용대로 본다면은 88년에 폐지가 됐으니까 국가 모독죄로서는 대통령을 고발할 수가 없네요. 더구나 이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나 국가기관을 모욕, 비방하거나 했는데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민은 확실한데, 그러나 대통령일 경우에 이 국민의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설사 이 법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법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어쨌든 이 법은 88년에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이유가 국민들이 국가를 비판하거나 부정적 판단을 해서 국가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이 법 자체를 실질적으로 88년에 폐지할 때는 이 논리를 안 넣습니다. 약간 이 배경을, 국가 모독죄가 폐지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은 1977년 6월 모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양성우 씨가 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써서 77년 6월 일본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 모독죄다 해서 1심에서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9년에 서거하고 난 뒤에 88년에 이 국회에서 이 법은 없애도 된다 해가 없앴지만 1심에서 3년 징역과 3년 자격정지를 받은 양성우 전 교사가 2012년에 재심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은 국가 모독죄가 없어졌으니까 재심에서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 10월 12일에 2012년 재심을 청구한 것에 2015년 10월 12일 만장일치로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 모독죄는 벌써 88년에 없어졌지만 이 개인의 의사 표현을 자유로운 비판과 그리고 부정적 판단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이 국가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설사 살아있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국가 모독죄로 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국가 모독이에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죄는 살아있나? 살아있죠. 저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거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더라고요. 누구를 칭찬해 줬는데 좋은 자리에 앉혀줬는데 본인이 그걸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줬다는 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더라고요. 정말 썩었더라고요. 이헌령, 비헌령으로 갖다 붙여요. 그 개인적인 얘기로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이를 갈고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에 와서 무슨 정치 검찰이니 뭐 어쩌고 그 얘기 하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왜 허위사실 유포냐? 제가 국가모독죄로 걸려고 한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국가모독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거는데 동참해달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려고 했던 이유는 유엔 총회에서의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지로서는 최대로 큰 유력한 미국의 경제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이런 기사로 냈습니다. 보입니까?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un top spokesman at UN. 글자가 거꾸로 됐습니다만은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돼줬다. 우리가 이념이 같은 나라예요? 정치 체제가 같은 나라예요?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그냥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처한 입장과 유엔 총회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비핵화 문제에서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미국이 확인해줘야 되고 세계가 도와줘야 된다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헤드라인을 내게 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실제로 유엔 총회에 참석도 안 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칭송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실상 대변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과 텔레비전 출연을 통해 북한의 독재자를 자국 주민의 경제 번영을 바라는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자를 겨냥해 이번에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한다.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문 대통령의 행동을 볼 때 블룸버그 통신은, 당신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당신 나라의 문제를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김정은 생각을 가장 잘 포장해서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수석 대변인으로 참석했군요 하고 한 방 날린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국가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가 모독죄를 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국가 모독죄라는 법조항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형법에 소속이 돼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 법이 폐지됐어. 그리고 더구나 위헌이라고 판단한 내용에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정신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모독죄를 보면은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는 건 반드시 국가 모독죄입니다.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것도 국가 모독죄입니다. 이 허위사실 배포 아니에요? 북한의 독재자를 자국 주민의 경제 변경을 바라는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로 묘사하는 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더 큰 허위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 총회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날 유엔 총회 하루 전날이죠. 폭스뉴스 인터뷰한 그날입니다. 뉴스 인터뷰를 끝을 내고인지 먼저 하고 난지 나중인지 모르는데 같은 날 문 대통령이 미 외교협회 Center for Foreign Relations가 이게 아주 보수적인데요. 공화당 싱크탱크라고 보면 돼요. 미 외교협회 강연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의 평안북도 죄송합니다.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장 발사대를 폐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거 다 폐기하면은 북한은 다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웃기고 인내입니다. 제가 웃기고 있네 하면은 국가 원수 모독죄로 걸리는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웃기고 인내합니다. 이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고정된 겁니다. 고정된 거. 거기 앉아가지고 얘들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몇 번 했어요. 2012년에도 위성 날리고 2016년에도 위성 날렸어요. 북한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런 유치찬란한 고정된 발사대에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2017년에도 열병식에서도 보여줬고 이번 구구절에서는 미국 눈치 좀 보느라고 페인트 모션으로 안 내놨지만 역량 가진 거 다 보였어요. 벌써 화성 14호, 15호 이동형 발사 차량으로 싣고 나오고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고 이동형과 고정형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미사일로 치면 하나는 순항 미사일이고 하나는 지상에 고정된 미사일입니다. 순항형이라는 게 뭐냐면 순항이라는 게 뭡니까? 배 타고 가면서 필요한 데를 쏘는 겁니다. 육지에서 육지까지, 육지에서 바닷가 거리가 목표물까지가 발사 지점에서 목표물까지가 3,000km라도 순항미사일 함으로 가면은 500km 앞에 가서 쏠 수 있으면 사거리 500km만 돼도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리 300km를 때릴 수 있는 게 순항미사일 함입니다. 똑같아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한 차량 고정 발사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위성에서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쏘고 도망갈 수가 없어. 위에서 발사대를 내리 폭파할 수도 있어. 그 지점 향해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으로라도 이동식
발사 촬영,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 없습니다. 정찰을 미국이 했다 하더라도 쏘고 10분 만에 사라지는 그걸 폭발시키기 어려워요. 추적 안 돼. 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 모든 무기들을 갱도 안에 잡아 넣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 더 이상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폐기하겠다고 선심 서는 척 하는 거예요. 핵실험장 마찬가지야. 풍계리 핵실험장 6번 했어. 원래 핵실험 6번 하면 국제사회에서 기술적으로 6번 핵실험 하면 핵보유국과 같은 수준의 핵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됐냐? 인도, 파키스탄 다 증명이 됐어요. 6번 하면은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핵보유국이다 인정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한 나라들은 더 이상 내놓고 실전에서 핵실험 안 합니다. 뭐 실험하면 돼? 컴퓨터로 하면 돼. 인도,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핵보유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핵실험하면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고 전 세계적인 반핵 여론이 얼마나 나오고 할 수가 없죠.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북한 마찬가지. 풍계리 핵실험장 더 이상 용도 필요 없어. 핵실험 6번 했어. 이제 핵보유국으로의 능력을 가졌다고 북한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폐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돈을 주든 안 주든 저것들이 폐기하려고 했어. 그대로 놔둘 수도 있지. 놔둬도 득볼 거 없어. 환경오염 될, 거기에서 나올 방사될 오염 물질, 그리고 지진이나 뭐가 좀 환경적인 자연상의 무슨 문제, 재해가 생긴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만 남았지 플러스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에게까지도, 북한 지역에 내도 어차피 없애야 되는 거야. 그거 내놓고 생색 내는데, 그리고 덩창도 마찬가지. 이미 이동식 발사 차량 가지고 미사일 발사 실험 다 했어. 화성 14호, 15호. 뭐 때문에 고정식이 더 이상 필요해? 그거 없애는 거 구시대 유물이야. 그거 없애도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거가 쇼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없애고 풍계리 없애고 동창리 없애면은 발사장, 시험실, 시험장, 발사대 없애면 더 이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할 수 없다. 이 초등학생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없애도 딴 거 있는데요.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나 장난감 아빠가 사줘도 새 거 사주면 옛날 것과 안 놀아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아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아까 블룸버그가 말한 수석 대변인이라는 거와 똑같이 그것도 허위사실이에요.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국가 모독죄가 없어졌으니까 대안이 없다? 아닙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도 있어요.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밑도 끝도 없이 태극기 들고 문재인 내려오라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좀 모으세요. 지금 사실 아닌 걸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 러시아에 가서 미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은 이미 비핵화에 들어갔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핵화 상당 수준으로 비핵화를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증거 내놓으세요. 증거 내놓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은 미래 핵까지도 포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핵 포기 어떻게 하고 있죠? 8월 초순에 리용호 외무상이, 리용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미래핵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핵인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북한이 안 한다는데 왜 문 대통령이 나서가 북한은 이미 미래핵까지 다 포기할 자세를 가지고 미래핵도 이미 포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허위사실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국민들 하는 일이 국민들 마음에 좀 안 드니까 당신이 박근혜 끌어내리고 올라가가 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려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의 위신을 해치고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이게 다 국가 모독죄로 들어가는데 국가기관을 모욕? 우리 국가기관 모욕 안 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국가도 모욕했지만 국가 모욕죄가 없으면 모독죄가 없어졌다면 국민 모독죄를 지금 신설해야 됩니다. 이 국민 모독죄예요. 우리 이런 대통령 밑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리 자신을 밝히는 게 부끄럽단 말입니다. 국회가 빨리 앞서서 국민모독죄라는 법을 좀 입법을 하세요. 이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위사실 유포죄밖에 안 됩니다. 왜 국민은 국가나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죄를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에게 모욕을 주거나 국민들의 위신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하는 조항이 없냐고요. 입법기관이 해야 될 일, 제가 볼 때는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 모독죄 혹은 모욕죄, 그리고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큰 중벌을 주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지금 도를 넘치고 있어요. 도를 넘치고. 김정은이도 얘기 안 한 거를 문 대통령이 지금 앞서가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북핵 비핵화 하겠다 얘기한 적 없어요.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북핵 비핵화는 선친의 유운이다 얘기한 적 없어요.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미래 비핵까지 하겠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김정은이 나서서 CBD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부 우리 대통령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실천이 된다면,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외교적으로 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쪽으로 김정은이 북핵 비핵화를 하고, 북핵 비핵화는 북핵 비핵화는 선친의 유운이다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 비핵화 안 하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구멍을 찾기 위해서 트럼프를 꼬드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꼬드기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트럼프가 바보 아닙니다. 겉으로 김정은에게 뭐 뷰티풀 피스 오브 아트, 정말 이쁜 아름다운 예술을 품을 보냈다느니, 뭐 훌륭한 지도자니, 용기 있는 지도자니, 트러스티 월디, 신뢰할 수 있는 거니, 문재인 최고의 중재자니 하니까 트럼프야말로 여우 중에 여우죠. 최고의 밀당을 하는 전술가 아닙니까?
전술가가 아니면 협상가 아닙니까? 그 춤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춤이랑 그게 칭찬하니까 정말 잘해가 칭찬하는 줄. 김정은은 그래라도 머리라도 써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역이용해 먹으려고 요렇게 쳐다봤다 저렇게 쳐다봤다 문도 두드려봤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신바람에 신바람을 더해. 김정은이 하나 해주시오 하면은 트럼프한테 가가 2개 얘기하고, 유엔 가서 이 정도 메시지를 얘기하시오 하면 살을 더 붙여 얘기하고, 오죽하면은 외국 통신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적국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네이밍을 할까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 국민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창피를 느낀다면 이건 국민 모욕죄 아닙니까? 올가을 국회에서 국민 모욕죄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공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부도 상권분립이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등한 어깨를 가진 입법부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얘기하는 거 안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떠들어도, 문 대통령하고 앉아 무슨 약속을 해도 김정은하고 앉아가 어떤 약속을 해도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고, 유엔 사령관이 가진 권한이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노할 수 있는 특권이 벌써 1978년 주어졌어요. 평화협정, 정전협정 지키는 거, 수정하는 거, 유효화 무효화 대체협정 내는 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